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사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돈 사자, 조사할 사자 그래요. 여기서는 사돈 사자로 해석이 되고요. 조아릴 돈자 그랬습니다. 조아리다라는 것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돈간의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면서 술 한잔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로 사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보면요. 혼인한 두 집안의 부부끼리 또는 두 집안의 같은 학렬이 되는 사람끼리 서로 부르는 말, 그게 사돈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인터넷상에서 그 사돈에 대한 그 속담을 좀 찾아봤는데요. 사돈 낱말한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속담은 자기 잘못이나 허물을 제쳐놓고 남의 일에만 참견한다는 뜻으로 속담이다. 사돈에게 할 말을 어려우니까 직접 못하고 제3자에게 말한 것처럼 나무라는데 사돈이 눈치 없이 그 말에 맞장구를 친다. 그 의미가 들어있다. 맞장구 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근데 진짜로 그 사돈 관계는 어려운 관계인데 그거를 갖다 막 이렇게 잘못이라 허물을 직접 이렇게 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제3자, 누구누구는 뭐 이러는데 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자기 직접 된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제3자에게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 뭐 사돈이 멀리 미국에 있어서 뭐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좀 더 볼까요? 그 사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약간 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한국사의 교과서 참고서에서 사돈이란 말이 나무 등거리에 앉아 머리를 숙이며 술을 마시다라는 데서 나오면서 그 유래를 고려시대 때 구성점령 개척으로 유명한 윤관과 그의 부장인 오연총이 이해에서 나왔다고 설득되어 있다. 그래서 윤관과 오연총은 서로 사돈관계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둘은 그 윤관과 오연총은 그렇죠.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았거니와 최전선에서 서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친해지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자녀를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고 함께 대신의 지위에도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관직에 물러나 고령에 들어서서 시내 한가운데 두고 멀지 않는 곳에 살면서 종종 만나 고생했던 회포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관댁에서 술을 담갔는데 잘 익어서 오연총과 한잔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하인에게 술을 지어 오연총 집을 방문하려고 가던 중 냇가에 당도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어서 머물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윤관이 여짝이 사는 거고요. 윤관. 그 다음에 여기에 오연총이 사는 거예요. 오연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으면, 못 건넌다는 뜻이죠. 그때 문득 냇물 건너편에 오연총도 하인에게 무엇을 지워 가지고 오다가 윤관의 물가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다. 대강 어디 가시는 중이요? 윤관이 오연총을 보고 반갑게 대답했다. 술이 잘 익어서 대감과 한 잔 나누려고 나섰는데 물이 많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서 있는 중이요. 오연총도 마침 잘 익은 술을 가지고 윤관에 방문하려는 뜻을 말했다. 피차 술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 환담을 주고받다가 오연총이 윤관에게 말했다. 잠시 정담을 나누기로 했지만 술을 한 잔 나누지 못하는 것이 정말 유감이군요. 이에 윤관이 웃으면서 오연총에게 향해 말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가지고 온 술은 대감이 가지고 온 술로 알고 대감이 가지고 온 술은 또한 내가 가지고 온 술로 아시고 한잔 합시다 라고 권하면서 역시 한잔 드십시다 하면서 술을 마시며 되지 않겠습니까? 오연총도 그 말에 흔쾌히 찬동했다. 이렇게 해서 나무 등걸이라는 말씀은 이거 구루터기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 등걸이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걸이에 자리 잡고 앉아 이 편에 서서 한 잔 드시오 하면서 한 잔 들고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다라는 것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인다 그런 뜻이니까 돈자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자는 이게 등거리를 말하는 거래. 그래서 저편에 한 잔 드시오 하면서 머리를 숙이며 반복하기를 거듭하여 가져간 술을 다 마시고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잔뜩 불어가지고 서로가 이게 술을 자기 집에서 만들어 온 술을
그 여기서 오연청도 술, 자기 집에서 만들어 온 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너서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윤관이 가져온 술은 오연청이 가져온 술로 알고 오연청이 가지고 있는 술은 윤관이 가져온 술로 알고 서로 그러면서 여기에 앉아서 이 사자가 이게 이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또 건너편에는 또 얘를 등걸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윤관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한 잔 드시오 멀리서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한 잔 드시오. 그러면 윤관이 또 네,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서로 머리를 땅에 닿듯이 인사를 하면서 한 잔 주고받거니 하면서 자기가 각각 가져온 술들을 다 마시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걸리에 앉아있다라는 사자와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술을 먹는다는 조아릴 돈자를 써서 사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돈 유래가 된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 사돈 또 이렇게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를 시작하면요. 지금 이게 사돈 사자, 조사할 사자 그래요. 이게 5급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사돈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돈을 이게 썼고요. 사돈의 그 의미가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끼리 또는 두 집안의 같은 학렬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부르는 말, 아까 점처럼 얘기했죠. 그게 사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한자상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맨 위에가 나무목자예요. 나무목. 그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 밑에가요. 또 차자입니다. 또 차. 또 차자라는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한자는 또 이게 지금 또 차자인데요. 이게 또 차자죠. 또 차. 그러니까 이 또 차자 이 모양같이 생겼으면 또 한자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런 자 모양같이 생겼을 때 이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등걸이라고 했죠. 이거 등걸이. 이게 구루턱입니다. 등걸이라고도 하고요. 등걸이 또는 구루턱이죠. 구루턱이에요. 구루턱인데 나무를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뚝 자른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차자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차자의 그 한자가 어떤 물건을 모양같이 생겼으면 한자는 또 그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평한 땅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베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 등거리가 아까 이게 평평한 땅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딱 잘리는 그런 모양. 이게 또 차자가 이게 또 차자인데 또 차자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또 차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돈 사자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요게 지금 나무잖아요. 잘린 것도 나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쓴 거예요. 나무 목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 구루터기가 이렇게 생긴 것이 또 차자인데 또 차자가 이렇게 구루터기 모양 같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인데 나무가 이런 또 차자 모양 같이 생긴 거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앉아서 여기에 사돈끼리 건너편에 사돈과 이쪽 편에 사돈과 이렇게 사돈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사돈사자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할 사자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사할 사자면은 수사하다, 조사하다, 또 검사할 때 그 사자가 조사할 사자예요. 그래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뭐 옛날 사람은 한자는 옛날이지만 또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 집안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된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자들이. 그러면은 그 옛날 사람이 어떤 뭘 잘못했을 때 어떤 거를 소중한 것을 이제 뭐 훔쳤거나 뭘 했을 때 그거를 감출 때 어디다 감춰요? 옛날 사람이 방에 안 보이는 이런 가구 이 상자 안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포도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금부,
그 조선시대 때 의금부 있죠. 그 의금부에서 이게 잘못한 중재인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형벌을 내리고 하는 것이죠. 의금부가. 그런 데서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걸 훔쳐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숨겨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죠. 안 보이는 데다가. 그러면은 나무로 된 가구에 숨겨놓으니까 이게 나무 목자를 쓴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조사를 하고 이제 어떤 게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러 왔을 때 이런 집안을 뒤질 때 이 가구를 뒤지잖아요. 진짜 이런 가구 뒤지고 이런 가구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고 하는, 그래서 또 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가구에 거기다 숨겨놓고 있는 거를 찾아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사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또 차자, 이게 또 차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차.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차자는 정확하게 또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달월인데 고기육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그 고기육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육 같이 쓰는 것이죠. 달월인데 고기육 같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일자는 어떤 수평선, 지평선, 땅, 하늘,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일자만 같은 생긴 것도 또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마를 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렇게 딱 측면으로 봤을 때 도마 그 측면 위에 고기를 써는 거예요. 고기를 쓰면 고기 덩어리를 이만한 것을 조그맣게 또 썰고 긁잖아요. 우리 칼을. 그래서 또 찾자는 거예요. 또 썰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칼로 도마 위에 고기를 놓고 썬다 그래서 또 썰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찾자입니다. 나무 목자는 우리 강의 맨날 해서 여러분이 또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고 이건 나무 목자 8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차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또 차자입니다. 또 차자, 이거는 3급에 있어요. 이게 또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차자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한자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양, 한자와 이자와 같은 모양, 같은 모양, 이자와 같은 모양을 또 썼어요. 이게 반복 의미로도 쓰이고 이자와 똑같은 것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도마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 썰고 또 썰고 이렇게 고기 덩어리 큰 거를 갖다 여러 조각으로 또 썰고 한다는, 그래서 또 차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반복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차자 모양 같이 생긴 또 썼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제시할게요. 진짜 그러는지. 지금 이게 보면은 요게 이제 입구죠. 입구.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차자예요. 또 차.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계속 했던 행동을 또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계속 반복할 때 어떤 때냐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은 밥 같은 걸 탁 먹으면 그 입에서 머물러 가지고 계속 씹지 않고 그냥 바로 넘기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밥이나 반찬을 뭐 씹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막 먹으면 오랫동안 냠냠 씹고 또 씹고 해서 충분히 씹고 나서 넘기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계속 또 하고 이 음식물을 먹고 입에서 음식물을 먹고 계속 또 하고 하면서 씹는 거예요. 물고 또 한 번 씹고 또 씹고 그쵸? 그래서 씹을 젖자입니다. 씹을 젖자예요. 씹을 젖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게 저작거리, 씹을거리, 그런 뜻이죠.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또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계속 냠냠 또 하고 또 씹고 해서 충분히 다 씹었으면 그때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씹을 젖자고요.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숫자죠.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차자입니다. 또 차자인데요. 여기서는 반복을 의미하는 것,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같은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자와 같은 모양. 여기서는 이자와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 그래요. 근데 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물에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같은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자와 같이 생긴 물에서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한자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시골 가면은 저수지가 있어요. 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저수지에 물을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많을 때는 가둬놔요. 그러니까 물을 막아놓고 또 필요할 때 내보내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 장치가 뭐냐면 이 수문이에요, 수문. 수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 수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문이 이렇게 생겼어. 수문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막 돌리면은 요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물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면은 또 이렇게 쭉 내려가요. 예, 그런 장치가 있어요. 여기 저수지에 옛날에 이런 장치, 지금 가보면 여러분도 직접 지금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돌리면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물이 빠지고요. 또 반대로 돌리면 여기 내려가가지고 물을 잠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장치, 그게 또 차자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장치가. 예. 그래서 이 같은 모양, 그런 같은 모양. 이 장치 모양이 이 또 차자 모양 같이 생겨서 여기서 또 차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가둬놓고 뺐다가 잠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을 젖자예요. 막을 젖자입니다. 이게 물을 막는다는 것이죠. 물을 막아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때 나가냐면 논에 가물었을 때 물이 필요할 때만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가다 놓죠. 그래서 물을 막아놓다 이렇게 생긴 것이 물을 막아놓다 해서 막을 젖자입니다. 여기 2급에 있어요. 좀 더 볼까요? 자,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또 차자인데요. 또 차. 여기서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을 의미해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힘력자입니다. 힘력. 그래요. 그래서 힘으로 또 하고 근다는 뜻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많은 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이 너무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 것만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농사가 조금이면은 자기 거 혼자서 하는데 농사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자기가 혼자 못 져요. 그럼 누구랑 같이 져야 됩니까? 이웃 동네 사람, 같이 사는 그 동네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품앗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을 또 찾고 또 하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한번 질 때 이 모를 심게 되면요. 모를 심을 때 도와줘야죠. 모를 또 이렇게 논을 갈 때 도와줘야 되고 또 모를 심을 때 도와줘야 되고요. 또 모에 또 이렇게 풀이 또 많이 나요. 그럼 풀을 또 뽑아주는데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다 익으면 또 베일 때 도와줘야 되고요. 뭐 도울 때가 계속 또 도와주고 한 번 딱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을 계속해서 또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끼리. 그래서 도울 조자입니다. 도울 조자예요. 이게 4급에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벼화자입니다. 벼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차자죠. 또 차. 여기서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벼는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꼭 여기서 벼만 의미해요. 보리, 쌀, 조, 수수, 뭐 이런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예, 그런 것들을 전부 이게 벼화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식들을 재배를 하게 되면 농부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또 그 대신에 백성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죠. 그렇죠.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요. 그래서 서로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움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금을 나라가 거두어서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형성하고 조직도 형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재배했을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이게 한 번 재배하고 나서 세금 한 번 딱 내고 다음에 또 재배할 때 세금 안 내요? 재배할 때마다 또 내고 또 재배하면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세예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조세, 조자입니다. 예,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덕부자죠. 언덕부. 그래요. 이거는 또 차자입니다. 또 차자인데요. 여기서는 반복이 아니라 같은 모양, 그렇습니다. 같은 모양, 이자와 똑같은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자, 언덕은 언덕인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언덕이. 예, 이런, 그런 모양. 그래서 이 언덕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자 모양처럼 뽀짝하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위험하다 또는 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험할 조자입니다. 험할 조자예요. 요 1급에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조아릴돈자, 사돈 할 때 그 조아릴돈자가 있죠. 조아릴돈자는 2급에 있습니다. 그 조아리다라는 뜻이 황송하여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자꾸 숙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성, 아니 그 국어사가 저는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자성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고개를 숙이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 혈자잖아요. 이게 머리 혈자죠. 네, 머리 혈. 그 다음에 이거는 진칠 둔자입니다. 진칠 둔자. 이게 진을 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이 한가운데 있을 때 아군이 이게 주변을 뺑 돌아서 진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에워싸는 것을 진을 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진치다 그런 것은 적을 가운데 두고 아군이 이렇게 포위하는 거, 에워싸는 거를 진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머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에 무엇을 이렇게 진을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꼭대기에 이렇게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상투죠, 상투. 여러분, 상투 아시죠? 상투.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트는 그런 모양.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는 적군이고, 이게 아군이 딱 둘러싼 것처럼, 이 아군이 넓게, 그 다음에 적군이 이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그 머리가 이 상투 모양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게 진치둔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진을 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된 머리를 땅에 닿도록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바로 조아릴돈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칠둔자입니다. 진칠둔자예요.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료를 저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군이 이렇게 뺑 돌아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없어요. 그런 자료가.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강강술래 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는 의미로 제가 해봤습니다. 이런 그 적군과 아군, 적군이 가운데 두고 아군이 이렇게 다 여러 명이 둘러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머리혈자인데요. 이게 머리혈자. 머리혈. 예, 머리혈자는요, 이게 지금 나예요. 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은 머리혈자인데, 머리혈자는 이 머리를 의미하는 거죠. 머리혈자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요거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머리. 그 다음에 요거는 스스로 자자인데 스스로 자자는 코를 의미합니다. 코. 그래서 여기에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가 이렇게 딱 있죠, 여러분. 예, 코가 있습니다.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머리에 코를 중심으로 눈도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양쪽 눈이 있죠. 양쪽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있고 턱이 있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머리라고 한다. 그래서 머리혈자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진칠둔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진칠둔자는 여기에 지금 진칠둔자죠. 진칠둔자예요. 진칠둔자는 그 적을 중심으로 에워싸는 거니까 아군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싸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이다. 예,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뭘 모였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인데, 물에다가, 그렇죠. 우리 뜨거운 물에다가 프림, 설탕, 커피,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이게 여러 개를 서로 다른 물질들을 모아서 그런 뜻입니다. 모아서, 서로 다른 물질들을 물에 모아서 섞어서, 마시는 게 커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수자가 들어간 게 물에다가 서로 다른 물질을 모아서 섞었다 그래도 뒤섞을 둔자입니다. 예, 뒤섞을 둔자예요. 뒤섞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질이 섞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끼리 섞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뒤섞일 둔자예요. 그래서 물수자, 물에다가 이렇게 우리 커피 마시듯이 설탕, 프림, 커피 서로 다른 물질을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모습,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섞일 둔자입니다. 이게 1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쇠금자입니다. 쇠금. 그 다음에 요거는 진칠둔자인데, 이게 모으다 그런 뜻이죠. 모으다 그런 뜻이니까 어떤 쇠로 된 것을 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쇠로 된 것을 모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뭐냐면 못이에요. 못. 여러분 그 목수가 망치로 두들기는 그 못이 있잖아요. 못. 근데 못 하나는 이렇게 뾰족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뾰족합니다. 근데 그 못을 여러 개를 똑같이 다 그냥 똘똘 이렇게 모아봐요. 못은 쇠로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 못은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쇠금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으다 하는 게 쇠로 된 걸 모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는 뾰족한데 이 뾰족한 거를 여러 개를 모으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 손을 누르거나 뭐 이렇게 몸에다 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뾰족한 부분을 뭐 팔에다 이렇게 대고 이게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덜 위험하죠. 하나가 있을 때 뾰족하게 아프고 큰일 나는데 그 뾰족한 부분을 여러 개를 모아놓고 있으면은 그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요? 뾰족하지가 않으니까. 뾰족하지만은 하나씩은 뾰족하지만 그거를 여러 개를 딱 묶어가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뾰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둔할 진짜 그러니까 둔할 둔자입니다. 그래서 둔할 둔자. 둔할 둔자예요, 이게. 예.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실사자입니다. 실사. 그 다음에 요거는, 모으다, 모이다, 모으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칠 둔자인데, 근데 실이 모였다 그런 뜻이죠. 뭔 실이 모였냐면은, 그 실의 한 가지 종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은 우리가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여러분. 명주도 보면은 하얗죠. 명주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뉴액고추에서 나오는 실 있죠. 뉴액고추에서 나오는 실도 그것도 하얗잖아요. 그래서 하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원래 하얀 거죠. 그래서 그 실이, 예, 하얀 실로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얀 실로만. 예.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얀 실로만 모여서 짠 거. 그래서 하얀색. 하얀색은 우리가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할 순자입니다. 순수할 순자예요. 4급에 있습니다. 점도 볼까요? 자, 진칠둔자가 계속 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확실한 건지를 계속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번변이에요. 지번변이에요. 지번변은 이제 집, 건물, 관공서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건물을 나타내는 건데요. 건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칠둔자죠. 진칠둔. 이게 모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뭐가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뜩 이게 곡식이 잔뜩 모여. 우리 옛날에 시골에 그 곡식 잔뜩 모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곡간이라고 했죠. 곡간. 곡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곡간이라고 하죠. 곡간은 어떤 곡식들을 딱 저장해 놓는 곳, 쌓아 놓는 곳, 그걸 곡간이라고 하죠. 창고, 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곡간, 돈자입니다. 예, 곡간 돈자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에 어떤 곡식들을 잔뜩 이렇게 모아 놓는 곳. 예, 그래서 곡간 돈이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밥식, 먹을 싸, 그러죠. 먹을 싸, 밥식 먹을 싸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칠 둔자인데 모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모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먹을 것이 모여 있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만두인데요. 이게 만두에 여기 안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두부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파, 양파, 뭐 야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잔뜩 들어 있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그게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여 가지고 싸서 쪄야 먹었죠. 쪄야. 응? 그래서 만두찔 둔자예요. 돈자 돈. 만두찔 돈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 뭐 두부, 파, 양파,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오므려 가지고 이거를 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두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을 모아놓고 오므려서 찐다. 그래서 만두찔 돈자입니다. 이게 진칠둔자고, 예, 복관돈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갈착자입니다. 갈착.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칠둔자죠. 진칠둔. 이거는 또 모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가서 모인다 그러는 것은 요 집에 이제 무슨 회갑잔치가 있거나 무슨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은 그 집에 가서 모이는 것이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행사가 있는 집에 가서 모이는 곳이에요. 예, 모이다. 그래서 그거에 머뭇거릴
머뭇거릴 둔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가 있는 집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이렇게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모인다 그런 뜻이니까 그 행사가 있는 집에 가서 모여서 머뭇거리다. 그래서 머뭇거릴 둔자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그림과 함께 여러분에게 많은 한자를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